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어려운 산업을 꼽으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바이오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도 전문적이지만 그동안 바이오주가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잖아요. 오를 땐 확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땐 깊은 침체를 겪기도 했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찍었던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니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성장주 대표주자인 바이오주에도 시장의 관심이 다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곡의 바이오주 역사를 짚어볼게요. 한국거래소에서 KRX 헬스케어 지수 10년치 그래프 뽑아서 왔는데요. 바이오주 총 3번의 랠리와 굴곡이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한국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한미약품이 돌풍의 주축이었죠. 2015년 한 해에만 엄청난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해냈습니다. 우선 바이오 기업들의 제약 사업 크게 3가지 형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복제약입니다. 다른 데에서 만든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끝나면 빨리 똑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량 신약입니다. 오리지널 신약보다 복용하기 편하거나 약효가 좀 더 오래가게 하는 식으로 기존 신약을 보완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약 개발. 원래 없던 오리지널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한미약품이 한 기술 수출은 신약 개발의 한 과정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신약을 개발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개발을 하다가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 싶으면 돈 많은 대형 제약사, 특히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한테 기술을 팔아서 돈을 받아요. 한미약품은 이 기술 수출로 2015년에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전부터 간간히 기술 수출 해오고는 있었는데요. 2015년 한 해에만 일라이릴리, 사노피, 얀산 등 글로벌 제약사 6곳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계약 금액이 8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덕분에 한미약품 그해 매출이 1조 3,175억 원,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요. 제약업계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118억 원, 514% 급증했습니다. 6배 넘게 늘어난 거죠. 한미약품 주가도 치솟았어요. 2015년 초 9만 원대였던 주가가 연말 70만 원을 넘었습니다. 7배 이상 오른 거죠.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2015년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됐습니다. 800% 넘게 올랐고요. 이때 셀트리온, 녹십자, 유한양행 같은 바이오 기업들도 쭉쭉 주가가 올랐어요. 바이오 랠리가 펼쳐진 거죠.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기술 수출이 잘 되면 기술을 사간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다 통과해서 신약을 출시해요. 그러면 기술 수출한 기업은 추가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간 제약사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면 계약을 해지해요. 이 기술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럼 계약금을 예고한 것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한미약품 신약 기술을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당장 2016년부터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합니다. 해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투자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기술 수출이 보이는 금액은 커도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한테 떨어지는 게 적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뚝 떨어집니다. 잠잠하던 바이오주가 다시 활기를 찾은 건 2017년 말인데요. 바이오 2차 랠리의 중심축은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으로 이름이 높은데요. 복제약이긴 하지만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혈액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등이 이 시기 미국,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죠. 2017년 셀트리온 영업이익이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늘어납니다. 한미약품 때 투자자들이 기술 수출의 허상에 대였는데 이건 실제 실적이잖아요.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 주가가 폭등하면서 2018년 2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때 상장했죠. 신라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간암 항암제 팩사백이 글로벌 3상에 들어갔는데 통과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2017년에 신라젠 주가가 605% 올랐는데 국내 상장사 통틀어서 1위였습니다. 2016년 말 상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도 이때 주가가 확 올랐죠. 그전까지 적자였다가 2017년에 흑자를 냈거든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위탁 생산 계약이 들어오고 호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바이오주 업종 전체가 상승장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형 악재들이 터지는데요. 2019년 5월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가 취소됐었죠. 이때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렸다가 3년 반 정도 뒤인 2022년 10월 겨우 복귀하고요.
같은 해 8월 문제의 신라젠이 팩400 임상 3상을 중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렇게 바이오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죠. 바이오주에게 전화위복이 된 건 코로나19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들었죠. 이때 글로벌 제약사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내놨잖아요. 이걸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위탁 생산 기업들이 생산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이 뜁니다. 이때 삼바가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기죠. 2020년 초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80만 원대로 2배 뜁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도 반짝 떠오르죠. 시젠, ST바이오센서 같은 곳들인데요. 이곳들도 매출 1조 원을 넘깁니다. 매출이 거의 10배, 20배씩 늘었어요. 시젠 주가는 2020년에 10년 최고가를 찍고요.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라지만 투자자들이 점점 실적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는 종식되고 초저금리 시대도 끝나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미 중앙은행 페드가 2022년 초부터 금리를 무섭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바이오처럼 돈을 계속 많이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이오 같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선호하죠. 증시에 이런저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장주 대표주자인 바이오주한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요즘은 비만 치료제처럼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는 분야가 뜨고 있으니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예전보단 덜 머리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대장주 몇 곳이 잘 나간다고 바이오주가 우르르 오르지도 않는 것 같죠. 이제는 바이오주도 개별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투자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이오주의 4차 랠리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